형설지공, 밤을 밝힌 열정, 눈과 반딧불이의 기적. 어둠이 내린 고요한 밤, 작은 불빛 하나에 의지해 책을 읽는 두 선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한 명은 여름밤을 수놓는 반딧불이의 미약한 빛을 모아 책장을 밝혔고, 다른 한 명은 겨울밤 동구 밖에 소복이 쌓인 눈이 반사하는 희미한 달빛을 등불 삼아 글을 읽었습니다. 이 두 선비, 차윤과 송강의 이야기는 훗날 형설지공이라는 고사성어로 남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문의 정진하는 불굴의 의지와 노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국 진나라 시대의 이 고사는 단순한 옛 이야기를 넘어 오늘날에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과 도전을 던져줍니다. 차윤의 형광지공. 차윤은 유주에서 태어났으며 어릴 때부터 매우 총명했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등불을 살 기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밤에도 책을 읽고 싶었으나 불빛이 없어 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밤, 차윤은 수많은 반딧불이들이 날아다니며 빛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 작은 곤충들의 빛을 모아 책을 읽을 방법을 구안했습니다. 그는 비단 주머니 수십 개를 구해 그 안에 수십 마리의 반딧불이를 넣어 매달고 그 빛으로 밤늦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이처럼 밤늦도록 반딧불이 빛에 의지하여 학문에 매진한 차윤은 훗날 상서와 같은 고위관직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여 학문에 정진하는 지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송강의 설광지공. 송강 역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겨울밤에는 불빛이 없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밤, 그는 창밖으로 내린 눈이 달빛을 받아 반사되어 은은하게 빛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송강은 이 눈빛을 등불 삼아 밤늦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창가에 앉아 눈의 반사광에 의지하여 글을 읽는 송강의 모습은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 역시 훗날 어사대부라는 높은 관직에 올라 자신의 학문적 성취를 인정받았습니다. 송강의 이야기는 인내와 끈기, 그리고 자연의 작은 도움마저도 학문 정진의 동력으로 삼는 인내심의 표본이 되었습니다. 형설지공은 반딧불이와 눈의 공이라는 뜻 그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피어난 학문적 열정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이 고사는 중국 진나라 시대에 살았던 두 인물 차윤과 송강의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이 두 이야기는 단순히 옛 선비들의 일화를 넘어 어떤 역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결국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형설지공은 단순히 글을 읽는 행위를 넘어 지식에 대한 갈망, 어려움을 극복하는 지혜, 그리고 목표를 향한 끈질긴 인내심을 아우르는 정신적 태도를 상징합니다. 차윤을 도와줬던 곤충은 바로 반딧불이, 즉 개똥벌레입니다. 과거에는 개똥참외처럼 지천으로 깔려 있었다 하여 개똥벌레로 불렸습니다. 몸 빛깔은 검은색이며 앞가슴 등판은 오렌지 빛이 섞인 붉은색의 한가운데 검은 선이 특징입니다. 매년 6월 무렵이면 스스로 빛을 내며 밤에 활동하는 이 작은 곤충들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신비로운 불빛 향연을 연출합니다.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현상은 생물 발광이라고 불리는 경이로운 자연 현상입니다. 반딧불이의 배 마디에는 루시페린이라는 발광 물질과 루시페라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이 산소, 그리고 아데노신 3인산과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거의 100% 빛으로 전환되며 열 발생이 거의 없어 차가운 빛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생체 발광은 주로 짝을 유인하거나 포식자를 경고하는 등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차윤이 반딧불이의 빛으로 글을 읽었다는 이야기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미약한 광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한 줄기 희망이자 학문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상징하는 빛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빛의 양보다는 빛을 활용하려는 의지와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형설지공은 단순히 옛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다양한 형태로 그 의미가 확장되어 왔습니다. 형설지공은 가난이나 불우한 환경을 딛고 학업에 정진하여 성공을 이룬 모든 이들의 상징이 됩니다. 한국 근현대사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6.25 전쟁 직후의 폐허 속에서 혹은 가난한 농촌에서 밤늦도록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으며 꿈을 키웠던 수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형설지공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은 열악한 교육 환경과 물질적 궁핍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정 하나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에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세대를 넘어 하면 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희망을 불어넣습니다. 형설지공은 오늘날 강조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과 끈기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차윤과 송강은 누가 시켜서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학문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스스로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외부의 강요가 아닌 내면의 동기가 학습에 가장 강력한 원동력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반딧불이 빛이나 눈빛이라는 미약한 광원에 만족하지 않고 밤늦도록 꾸준히 공부하는 끈기는 어떤 목표든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인내심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 교육에서도 이러한 자기 주도성과 끈기는 성공적인 학습의 핵심 역량으로 간주됩니다. 차윤이 반딧불이의 빛을 모아 등불로 활용한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주어진 자원이 부족할 때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기존의 틀을 깨는 아이디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능력은 오늘날 혁신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 중 하나입니다. 형설지공은 단순히 노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의 중요성도 함께 일깨웁니다. 밤을 새워 공부한 형설지공의 이야기는 시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밤 시간은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학문을 연마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현대 사회의 수많은 유혹과 디스트랙션즈 속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집중하는 것은 형설지공 정신의 또 다른 현대적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적으로는 과거보다 풍요로운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더 이상 반딧불이 빛이나 눈빛에 의지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형설지공 정신의 본질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의 형설지공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단순히 정보를 소비하는 것을 넘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지식을 깊이 탐구하며 자신만의 통찰을 만들어내는 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마치 밤늦도록 반딧불이 빛을 모아 진리를 탐구했던 차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강이 차가운 눈빛 속에서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듯이 역경 속에서도 끈기 있게 도전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개개인은 자신이 처한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작은 기회라도 놓치지 않고 이를 발판 삼아 나아가려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설지공을 이룬 차윤과 송강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에 머물지 않고 고위 관직에 올라 국가와 백성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이는 학문적 성취가 개인의 영달을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을 일깨웁니다. 형설지공, 영원한 열정과 노력의 불꽃, 차윤의 반딧불이와 송강의 설광, 이 두 선비의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학문적 열정과 노력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영원한 고사입니다. 그들은 물질적 풍요가 아닌 지식에 대한 순수한 갈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불굴의 의지로 밤을 밝혔습니다. 형설지공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에 대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강력한 이정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형설지공은 어쩌면 더욱 절실한 가치일지도 모릅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우리는 때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사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작은 빛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빛이 결국 어둠을 밝히고 당신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결국 당신의 꿈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형설지공의 정신을 계승하여 주어진 환경을 탓하기보다 그 안에서 지혜를 찾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밤을 밝힌 반딧불이와 눈빛처럼 우리의 작은 열정과 노력이 모여 결국 거대한 성공의 빛을 발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동력이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형설지공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열정과 노력의 불꽃으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을 비출 것입니다.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